반갑습니다. 신한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기자 고태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한 명의 후보자가 어느 후보가 결정될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후보에 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후보 4명의 후보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 4후보는 각각 장점도 많고 또 단점 또한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4명의 후보자 중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맞붙게 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선에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또 보다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먼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다선의 어떤 그런 정치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정치를 하기 전에는 검사로서 나름대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또 당대표까지 하는 여러 이력을 많이 쌓아왔고 또 그 이후에는 또 경남도지사를 했고 또 대권 주자로서 후보자로 직접 나서서 대선을 치러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정치적인 경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런 나름대로 좋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의 장점이라고 보면 상당히 말을 되게 명쾌하게 한다. 그죠? 상당히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 말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장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치를 하면서 또 도지사를 하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정치 활동이나 또 행정 활동에 있어서는 무난하게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하지만 단점 또한 상당히 많이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단점을 제가 직접 당해 본 건 아니지만 여러 뉴스나 기사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그런 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무 좀 함부로 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은 물론 홍준표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겠지만 이 또한 상당히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을 하다 보면 뭐 실수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만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말을 할 때 조금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영남 후보로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에서 홍준표 후보를 얼만큼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만큼 투표장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느냐에 따라서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건성을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이면서 최고점인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또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말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 들어와서
현재 야권의 유력 주자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한 직업의 최고점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장점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검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총장으로서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지고요. 또 뭐 그간의 유서상으로 봤을 때는 또 상당한 리더십을 가졌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리더십 또는 자기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대선 후보로서 충분하게 자격을 가진 어떤 그런 인물이다. 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발휘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리더십은 상당히 어떤 거는 강한 리더십, 즉 자기에 의한, 자기로부터 리더십이 출현되는 게 가장 어떤 우리 리더십의 최고라고 봤지만, 현대의 리더십은 자기가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어떤 두루두루 어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즉 다시 표현하면 여러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 또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두루두루 잘하는, 즉 두루두루 리더십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지금까지는 한 분야, 즉 검찰이라든가 뭐 특정 조직에서는 잘 먹혔다고 보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처에 관한 거, 또 장모에 관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남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탄핵에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탄핵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현 정권, 즉 촛불에 의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런 좀 문제 시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하나의 어떤 걸림돌로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어떤 그런 장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후보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단점을 얘기를 하면 단점이 너무 좀 학자 스타일이다, 또 교수 스타일이다, 너무 전문가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지는 측면. 어떤 정치인들은 유승민 후보를 뭐 수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 어떤 그런 바른 말과 너무 어떤 정확한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단점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측면. 즉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인 나름대로 후광을 입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지금까지 왔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좀 소외를 받은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배신자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사실 배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분들 중에서 현재 나름대로 정치계라든가 행정계 뭐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에게 모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유승민 후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거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유승민 후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죠? 상당히 어떤 그런 불만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에 대한 욕을 하든 배신자라고 소리하든 자기는 지금까지 소신 있게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해오는 걸 보면서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뭔가를 좀 갖추고 있는 분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뭔가를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덮기에 급급한데, 이 유승민 후보는 그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이 살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건성을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수재형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나름대로 검사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다선 의원이고, 또 제주도지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그런 경험을 쌓았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개인적인 흠결 뭐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당히 정직한 후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뉴스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전에는 찬성했다가 이제는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난번 토론에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또 말을 회피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부분, 또 자기가 손해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뭐 그런 어떤 인사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도 나름대로 보수 정당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원희룡 후보도 나름대로 야권의 후보 중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충분히 대두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원희룡 후보의 건성을 기원해 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 네 분의 후보자, 즉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이 네 분의 후보자 중에서 어떤 분이 마지막 한 분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분의 후보자를 여러분들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 경선 토론회나 대선 경선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뭔가 나름대로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이자 고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